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밖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엄마 아빠 집에 왔는데 여기가 주변이 되게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랑 풀도 파릇파릇 푸릇푸릇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장소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2023년에 1년을 반백수 겸 프리랜서 겸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직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을 쉬고 나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와 돌아왔더니 뭐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2022년에 퇴사를 하고 2023년은 저에게 좀 안식년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기분 좋게 내가 정말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심신이 다 지쳐있는 좀 상태였거든요.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으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023년은 쉬면서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반부터 이제 정말로 한 2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제 직무와 관련해서 프리랜서 잡이 이제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제가 늘 하던 일이고 또 저에게 오퍼를 주신 분들이 팀장님이셨던 분이셔서 사실 스타일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그러면 조금씩 시작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게 들이는 시간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이 사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 to 6 이렇게 근무를 하고 30일 동안 근무를 하면 이제 월급여를 받잖아요. 그 월급여를 하루에 한 2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일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약간 현타가 온 거죠. 쪽으로 좀 나를 계속 좀 키워나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점이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좀 몰아서 해도 되고 뭐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서 일을 해도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날은 잠이 안 와서 밤에 일어나서 새벽 뭐 몇 시까지 그냥 통으로 다 일을 하고 또 하루는 막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 점심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서 일을 그냥 풀타임으로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했으면은 훨씬 오래 걸렸을 일을 진짜 한 3, 4일 만에 그냥 계속 쳐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몰아서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사실 그때 번 돈으로 발리 여행도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식년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을 좀 쓰면서 보내게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심지어 얼마 정도는 모을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조금 남은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막 이러니까 프리랜서의 일이 너무 매력 있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디지털 노마드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맹점이 저는 완전히 뭐 다른 직무로 전향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일을 프리랜서로 받아서 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주변에서 이제 저랑 같이 크루로 모여가지고 뭐 한 3, 4명 정도 모이면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큰 걸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라는 건 이제 단위가 이제 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 진지하게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다른 프리랜서 잡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지원을 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만났던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좋으셨거든요. 너무너무 좋으셨고 제 리더도 너무 좋았고 아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리더가 일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제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저는 좀 상사복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늘 맨땅에 헤딩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저를 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회사라면은 회사 생활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반반 들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서의 강점과
또 직장인으로서의 강점이 조금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일 동안 1200만 원 벌고 그 해에는 소득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게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 너무 좋죠. 10일 만에 뭐 1200인데 매달 1200씩 번다고 쳐봐요. 너무 좋죠. 근데 사실 프리랜서 잡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일을 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불안정함이 조금 맹점이었어요. 아주 뚜렷한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제가 막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저희 업계에 굉장히 좀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근속했던 회사도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일을 주셨던 분도 이제 해고 대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통째로 다 날아가게 된, 그러니까 사업을 회사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에 속해 있었던 사람을 전원 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믿고 저에게 일을 주실 분들이 이제 회사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어떤 프리랜서 했던 그 회사는 사실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고용계약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관계를 잘 맺었고 저도 회사 스타일을 알고 이러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하려나 어떻게 되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또 되게 흉흉한 소문이 돌았던 게 구조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성과가 잘 나와서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팀은 해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 계시던 분도 경력이 제일 오래되신 분은 결국 해고가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다 전배가 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되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게 그때쯤 제가 완전히 느껴졌고, 이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불안정하게 있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줄 사람들이 다 해고가 된 마당에 제가 거기 남아있는다 한들 누가 저를 찾아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저에게 헤드헌터가 이제 지금 제가 입사한 회사에 이제 오퍼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한번 내보십시다 하고 이제 이력서 넣고 이제 지금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된 건데, 만약에 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좋았고 저에게 이제 그 프리랜서 잡 오퍼가 계속 들어왔으면 회사에 입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내가 충분히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쉬움도 좀 남기도 하고 좀 저 스스로의 가능성, 실력 같은 거를 조금 더 검증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로서 얼마나 더 승부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좀 더 검증해보고 싶다. 그리고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 프리랜서 할 때 조금 확고하게 생겼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도 그렇게 불안정한 데다가 저의 이제 내부 환경, 내적인 어떤 생각들도 이대로 그냥 프리랜서로 완전히 전향하기에는 좀 직장 생활에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죠. 그때 만약에 지금 회사 입사 안 했으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동시에 시작했고 사람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좀 아찔한 거죠. 이렇게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인데 내가 이 시기에 밖에 있었으면 정말 불안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밍 좋게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쉬고 지금 입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직장생활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다시 이제 1년 쉬고 돌아와 보니까 더 느끼는 게 와,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반에 뭐 텃세도 약간 있고 뭐 업무적으로 버벅대는 것도 있고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한 7년 전에 이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땐 더 심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저에게 그 팀에서 주어진 어떤 그 압박감? 그런 게 굉장히 심했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버벅댔고 저 그때도 전임자가 없었거든요.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서 되게 인정받고 일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쭈구리 돼서 자존감 완전 수직하강하고 그때도 되게 힘들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제가 1년 다니고 퇴사한다 막 가슴속에 정말 사직서를 품고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도 결국 한 6년 가까이 이제 장기 근속을 했고 장기 근속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일을 결국 해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제 초반에 완전 지금 1년도 안 됐으니까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워낙 오랜만에 겪는 일이니까 와 이게 이렇게 빡셌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람들도 좀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회사도 이제 어쨌든 저는 전임자도 없고 제 상사도 없는 상황이라서 또 맨땅에 헤딩이네. 전 맨땅에 헤딩러인가요? 맨땅에 헤딩 잘하게 생겼나? 어쨌든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다. 근데 지금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좀 짬바가 생기긴 했죠. 회사의 어떤 흐름을 보는 눈도 생겼고 누가 나와 일을 할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가면 될지 이런 거는 대략적인 감이 생긴 거는 그때랑 좀 달라진 점이기는 합니다. 그때는 아예 그런 감도 없이 진짜 대리 초년이었나? 대리 거의 한 1, 2년 차? 막 이렇게 이직을 했으니까요. 완전 애기였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였는데 프로젝트 하나를 아마 그게 몇 억짜리였을까? 한 7, 8억짜리였나? 그 정도 프로젝트를 혼자서 맡아서 했으니까 거의 진짜 뭐 너무 힘들게 일을 했죠. 너무 힘들게.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면도 많다. 그때에 비하면은 완전히 맨땅에 헤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하우가 좀 생긴 맨땅에 헤딩이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조직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안정감이에요. 매달 나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있다는 게 주는 안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프리랜서로는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막 큰 돈을 벌고 이런 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연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정함을 내가 이기고 딛고 버텨야 되는 게 프리랜서의 숙명이라면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그게 주는 안정감이 일단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또 일을 해보니까 세금이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내주는 세금이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근데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지금 이제 회사 들어와 보니까 회사랑 이제 나눠서 내잖아요. 그게 또 액수가 컸더라고요. 내가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게 상당하더라. 그렇게 따지면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1.5배는 더 벌어야 사실 똔똔이 되는 것 같아요. 세금이 더 많이 나가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런 이제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인드가 좀 사실 다르긴 합니다. 제가 완전히 그냥 회사의 밖에서 춥고 굉장히 지금 살벌한 분위기를 다 몸으로 겪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좀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짜칩니다. 짜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짜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밖에서 그렇게 고생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에이 뭐 이 정도는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죠. 언젠가는 제가 직장인으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프리랜서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살아가야 되는 어느 시점이 올 텐데 그때의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 좀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짜 직장이라는 어떤 우산, 울타리가 없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고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확실히 그렇게 되겠지 이랑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이렇게 겪어본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장인이 된 지금은 만족도로 치면은 한 85에서 90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뭐 프리랜서가 나쁘고 직장인이 좋다, 아니면 뭐 직장인이 나쁘고 프리랜서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둘이 정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할 때도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의 삶도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직장인이 되어서의 어떤 이런 안정감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회사로 돌아온 시점에는 바깥 세상이 너무 차갑고 내가 내 1인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니까 나한테 일을 준 회사가 오히려 고맙기도 하고 더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되게 빌런 때문에 막 마음 끓이고 막 속 썩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확 줄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조금 더 몰입하고 하나라도 더 해보고 여기서 뭐라도 더 내가 성과도 내보고 뭐 이것저것 시도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그냥 이렇게 하고 좀 제끼고 계속 이렇게 일에 좀 몰두하고 내가 직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직장을 다닐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최대한 누리면서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엉뚱한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에 지금 저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크고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장에서의 생활도 결국엔 제 인생의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떤 일부의 어떤 시점에서의 기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막 쓸데없는 데다가 보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제가 이곳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넓혀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직장생활 이제 후회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은퇴해도 미련이 없다 라고 할 때 딱 떠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뭐 고인물들, 빌런들, 뭐 텃세 부리는 뭐 찐따들, 이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두고,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몰두하고 몰입해서 좋은 경험들을, 이곳에서의 경험들을 좋은 경험들로, 성장하는 경험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